미국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중보건 위기와 경기 침체가 잇따르자 내년 출생률이 지난해에 비해 1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용 식품 시장이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유아용 식품 시장이 연평균 마이너스 0.4%씩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중국 영유아 업계 시장 규모가 약 65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1억 명에 다다르는 중국 영유아 수와 더불어 주민의 소비력 증대 및 육아 관련 지출 확대, 그리고 이자녀 정책 시행 등으로 중국의 영유아 시장 규모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살 미만의 영유아가 항생제를 접종받으면 다양한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병원 노아센터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항생제 접종은 천식, 습진, 건초열, 비만, ADHD 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후 24개월이 안 된 영유아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비만 아동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영유아 31,733명을 대상으로 생후 24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가 소아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투여한 항생제의 종류가 많을수록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항생제 투여 시기가 빠를수록 소아비만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가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로 대형 전시장에서 진행되던 베이비 페어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아용품은 물론 출산 준비물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G마켓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출산 선물 세트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0%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캄보디아에서 한국 유아식품을 집중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농식품의 주요 소비층인 주부들과 잠재 고객인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아 전용 식품과 한국 식품의 인지도 향상, 안정성과 프리미엄 식품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의회 가족 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이 충남형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연구 모임 대표인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은 충남 실정에 맞는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을 마련해 다문화 가정 등 특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어린이집의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하고 놀자 공연을 열었습니다. 신지혜 센터장은 동동동 문화놀이터 책하고 놀자 공연을 통해 영유아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법안 소위를 열고 영유아 등 학대 근절 및 예방, 집단 급식소 식중독 대책 마련 등 개정안을 심사하고 영유아 보육법 등 개정안 25건을 의결했습니다. 김성주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복지인 만큼 영유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폈다고 전했습니다. 양구 수목원이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합니다. 수목원은 최근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증을 발급받고 기존 야외 체험학습장, 유아숲 놀이터, 관찰학습장 등에 이어 추가로 안전휴게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양구군은 연내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면 내년 초 유아숲 체험 지도사를 채용한 후 3월에서 4월쯤 체험원을 열 계획입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돌봄 공백과 관련해 현행 1년인 육아휴직 제도를 500일로 늘리고 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육아휴직 휴가 대상 또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 육아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육아 지원 관련 사항을 개선해 일 가정 양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임산부 전용 도서관인 아가랑 도서관을 열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정영래 구청장은 아가랑 도서관 개관으로 부모들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양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 이러한 지역 중심의 공동 육아 활동이 모여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와 어린이집 원화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과 인적 자원을 상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진천 소방서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영유아 관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화재 시 대피 요령, 영유아 심폐소생술 이론, 실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정희 성남시의회 의원이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가 장애 영유아 0세의 진단에서부터 국가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만 3세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들 장애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특수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장애 영유아의 의무 교육이 아동 복지의 시작이자 장애인 복지의 기초라는 사실적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천 부평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을 위해 비대면 교육과 필수 용품 등을 제공해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모자 보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코로나19로 정부와 소통의 부재 속에서 임산부의 요구에 맞춘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251개 공사리 유치원생 22,377명에게 올해 3분기 유아학비 175억 1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영 교육장은 공사리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유초등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19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유아 대상 저소득층, 맞벌이, 취업 중인 한부모 가정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침, 저녁, 온종일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모자 보건 사업 중 하나로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아 간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영유아 보호자들이 영양소를 보충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요리법을 배워 식생활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